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NBA 초안 7경기 한번 분석 들어가 볼게요. 초안이다 보니까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클리블랜드 대 밀워키. 일단은 쿤보가 GT 들어와 있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불투명이긴 한데 프로버블로 이제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클리블랜드는 자레 달린이 지난 경기 빠졌었는데 GTD에 떠있고, 라우리 마카넨이 빠졌습니다. 뭐 어쨌든 지난번에도 딘 웨이드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줬던 부분이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벤치 쪽에서도 클블 같은 경우는 최근 나쁘지 않죠. 뭐 제디 오스만이나 이제 케빈 러브 뭐 둘 다 항상 잘해주진 않는데, 뭐 러브는 최근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해요. 어쨌든 둘 중에 한 명 정도가 그래도 꾸준히 넣어주면서 벤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미러키가 사실 벤치가 조금 기복이 조금 있긴 해요. 뭐 물론 지난 경기는 이제 디미첸조가 이제 벤치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좋은 야투율을 가져갔긴 한데, 상대가 세크라멘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확 벤치가 미러키 벤치의 야투나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어쨌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경기에 있어서 야투감이 좋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세크였긴 하지만 쿤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승리를 따냈고, 뭐 주루나 뭐 미들턴도 꾸준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늘은 또 쿤보가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전 기본적으로 쿤보가 있으면은 클리블랜드가 미러키 상대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블리가 수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쿤보는 결국 막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 이제 뭐 벤치 쪽에서의 우세를 좀 클리블랜드가 잡으려면 우세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갈란드 뭐 이런 애들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백코트 수비가 나쁘지 않고 어,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미러키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이제 매튜스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게 됐고, 뭐 그레이스 날린이 징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전 라인업은 그래도 믿는데, 이렇게 벤치를 막 엄청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는 좀 있다. 뭐 러브랑 제이두스만 같이 터지면은 클블이 잡을 수도 좀 있는 경기지만, 초안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렇게 사이드로 봅니다. 두 번째 경기, 오늘 기적의 팀이었죠. 이 경기 뭐 클리퍼스 프렌을 걸고 봤으면 승자일 것 같은데, 저는 경기를 안 봤어요 사실. 일단은 뭐 클리퍼스 백투백 경기고 게임 끝났다고 보고 뭐 제 배팅도 안 하는 경기여서 안 봤는데, 어쨌든 막판에 클리퍼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대역전승 뭐 이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팀은 쿼터 단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어쩔 수가 없긴 해요 사실. 폴 조지 레너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오늘 모리스까지 빠졌었죠. 결국에 3점에 의존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는. 그나마 이제 좀 할 줄 아는 것들이 이제 벤치 자운드도 그렇고, 야투 3점 야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져줘야 되는데, 보통 초반에 이제 상대 팀들도 어느 정도 가져가다 보니까 좀 어렵게 하다가 점수차가 벌어지고, 상대 팀이 좀 느슨하게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느슨하게 가져갈 때 3점을 몇 방 꼽으면서 따라감과 동시에 야투에 대한 감을 바짝 올려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분위기 타가지고 역전하는, 뭐 약간 그런 그림으로 최근에 이제 역전승 대역전승에 몇 번, 벌써 세 번째인가요?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초반은 올랜도 쪽으로 봅니다. 웬델 카터 주니어가 돌아온 부분이 올랜도에게 지금 큰 힘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프란츠 바그너가 살아났어요. 같이 이제 어,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같이 좀 살아난 부분이 있고, 제일런 석스가 뭐 최근에 부상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뭐 르브론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몸 상태가 나쁘지 않고, 코렌서니의 야투가 떨어진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프론트코트 진이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클리퍼스가 백투백 경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올랜도 올랜도 역배승 봅니다. 언어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NBA를 제가 언어반은 잘 모르겠어요. 초안에 있어서는 뭐 내일 확정 내일 오전에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 언어버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오늘 언어버는 잘 모르겠다. 애틀란타 대 세크라멘토, 이 경기는 뭐 당연히 애틀 승입니다. 세크는 지금
마탱이 같고 일반 수정도는 사실 공짜 사이드라고 보고요. 애틀란타 어쨌든 최근에 공격 효율이 너무나 좋아요. 트레이 형이 미쳐서 날뛰고 있고 여기에 뭐 다른 선수들 벤치도 뭐 갈리나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벤치 생산력이 괜찮은 편에 뭐 지금 사실 근데 불안 요소는 이 부분이죠. 분명히 보그다노비치나 디안드레 헌터가 GTD에 떠 있다. 뭐 이 부분이 이제 좀 불안 요소인데 어쨌든 보그다는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고요. 디안드레 헌터가 조금 그래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세크는 팀이 아닙니다 사실. 뭐 이런 경기에 막 이변을 내는 게 세크라멘토기도 한데 지금 어쨌든 애틀란타의 기세가 너무 좋아요. 그나마 불안했던 수비도 이제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고 공격 효율은 지금 너무 좋은 수준. 저는 애틀란타 승과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백투백이어가지고 사실 물론 가비지가 나오긴 했어요. 세크가 오늘 경기에서. 어쨌든 애틀란타의 최근 기세를 봤을 때는 일반승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경기 시카고 대 토론토. 요즘 핫하죠. 아요 도순무. 이제 뭐 시카고의 AD 도순무가 상당히 이제 지금 뭐 카루소랑 론조 이런 백코트 핵심들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야투도 지난 경기 계속해서 몇몇 경기에 있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세비치도 덩달아 좋고 더마드로잔이 휴식을 취한 후에 돌아오고요. 수비적으로 좀 도와줄 자번테 그린 왔고 징라빈도 복귀했습니다. 토론토는 오늘 경기 벤블릿이랑 이제 스카리 반스가 빠졌지만 워싱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워싱턴을 잡아냈어요. 잡아낸 부분이 있지만 토론토의 전력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 팀의 대결 같은 경우 사실은 둘 다 벤치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카고는 이제 코비아이트가 벤치에 들어와 있어서 조금 토론토보다는 제 생각에 조금 나은 부분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 주전 라인업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팀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때 저는 시카고 쪽으로 봅니다. 드로자는 휴식을 취한 부분도 좀 좋게 보고요. 자본테 그린이 돌아오면서 토론토의 저 강한 프론트 코트진 제어할 만한 자원도 어쨌든 있고 부세비치가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다는 점. 다만 부세비치가 안 나오면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 시카고의 부세비치는 좀 중요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부세비치 안 나오면 토론토 역배승을 보고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기 때문에 시카고 쪽으로 봅니다. 핸디캡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피목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경기 브루클린 대 덴버인데 벼룩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제임스 한드의 약간 언해피에 관한 좀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지난 경기도 상당히 좋았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브루클린이고 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요키치. 이거 뭐 브루클린이 요키치 어떻게 막을 건가요? 더군다나 이제 뭐 제프 그린이나 뭐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조금씩 있는 상황이에요. 덴버가 점점 이제 물론 그래도 덴버예요 사실. 요키치 빠지면 팀이 아닙니다. 점수차 벌려놓으면 뭐해. 요키치 쉴 때 이제 점수차 다시 따라잡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불안 요소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브루클린도 하든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키치가 빠진 상황에서 이게 브루클린이 확실하게 만약에 덴버가 리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키치가 빠졌을 때 하든도 어쨌든 같이 쉴 가능성 좀 있잖아요. 물론 내시 감독이 좀 갈아넣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브루클린이 확실하게 따라간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다. 저는 오히려 요키치랑 하든이 같이 뜰 때 덴버 쪽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덴버 승 봅니다. 그리고 오바 쪽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일곱 번째 경기 유타 대 피닉스. 유타 같은 경우 이제 그래도 좀 돌아왔어요. 몇몇 선수들은.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선수 둘이 빠졌죠. 고베오랑 미첼이 빠져있고 사실 이 경기는 어쨌든 핸디캡으로 건들기에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피닉스는 제가 지난 경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크리스 폴에 대한 아니 폴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아껴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카메론 페인이 빠졌거든요. 크리스 폴 지난 경기 40분을 뛰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30 맥시멈 제 생각에 진짜 많이 뛰어요. 35분 뛰고 그
그것도 많이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경기 40분을 뛰게 했어요. 아무래도 백업 자원이 카메론 페인이 빠져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에이튼이랑 맥기까지 빠져있고 제이 크라우드도 빠져있고 피닉스 자체적으로도 전력이 좀 많이 약화됐어요. 유타 같은 경우는 큰 놈들이 아웃이 돼 있다면은 피닉스 지금 조각, 뭐 에이튼은 뭐 그래도 핵심이라 볼 수 있지만 조각들이 이렇게 좀 빠지면서 불안 요소가 있지만, 뭐 맥기랑 에이튼 빠졌다 해도 비욘버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이제 벤치 쪽에서 이제 제일런 스미스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유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야투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콜리가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보얀 보다노비치나 조던 클락슨의 야투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유타의 상황에서 피니스 수비가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경기가 박빙으로 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결국에 막판에 클러치 들어가지고 이거 폴 부코 조합을 막을 수 있냐, 이 두 선수의 효율보다 유타가 더 좋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니스 일반승만 보고 핸디캡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경기 포틀랜드 대 댈러스인데, 댈러스의 최근 문제는 다시금 수비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골스전 같은 경우 이제 골스의 야투가 이제 상당히 좋았고, 야투감이 좋았고, 뭐 골스를 사실 수비하기는 좀 쉽지. 골스가 야투가 좋은 날에 사실 수비하기가 가장 어려운 팀이에요. 뭐 누가 던질지도 모르고 뭐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댈러스가 상당히 고전했는데, 일단은 뭐 양 팀 다 백투백 경기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노만 파울이 이제 돌아온 부분이 있고, 오늘 경기는 사실 미네소타 상대로 저는 포틀랜드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클러치에서 이제 해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네소타가 좀 더 나았다고, 뭐 당연히 선수 면면도 그렇고 좀 더 나은 부분을 보이면서 이겼는데, 앰퍼니 사이먼트랑 CJ 맥컬럼이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비빌 수 있었다. 뭐 나지 리틀 뭐 이런 애들은 오늘 뭐 노맨파일이 벤치로 뛰었고 리틀이 선발이었는데, 리틀 이런 애들이 좀 쏠쏠한 활약을 해줬고, 벤치 자원들도 아쉽긴 했어요. 사실 아쉽긴 했는데 뭐 그 정도, 원래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평타 정도는 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지금 포틀랜드의 상황이고, 댈러스 같은 경우 뭐 돈치치는 여전히 좀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포르징기스나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어요. 특히나 전체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원정 백투백, 포틀랜드는 홈포틀, 여러 가지로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저는 뭐 앰퍼니 사이먼스나 CJ 맥컬럼이 조금 더 해준다면은 요거는 포틀랜드가 풀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포틀랜드 풀엔승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7경기가 제가 초안으로 준비해온 경기들이고요. 그 밖에 뭐 샌안토니오, 멤피스, 마이애미, 뉴욕 뭐 이런 것들을 좀 뺐는데 조금 애매해서 뺐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 뭐 일반승은 해준다고 보는데, 뭐 그저 보면 마이애미 일반승도 봅니다. 근데 요거는 핸디캡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지금 좀 보류를 한 상태고, 샌안토니오 멤피스는 승패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샌안이 또 갑자기 좀, 물론 상대 휴스턴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뭐 멤피스 같은 경우 복귀자들도 있는데 그 선수들의 출전 여부도 좀 중요하고, 복귀자들의 컨디션 여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내일 오전에 확정본 영상에서 좀 갈만하다 싶으면 두 경기도 뭐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NBA 7경기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나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또 피목 뭐 그런 이슈가 뭐 있고, 진짜 피목은 많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렇게 보았을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이는 날이다. 어쨌든 분석은 여기까지고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